이거는 간단하게 돼 있죠. 5개밖에 없습니다. 지중성전설로. 그래서 기본서를 설명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서만 들으면 기본서만 듣고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반 가서는 새로운 부분이 나오니까 연구반에 딱 보다 보면 나중에 기본서가 잘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또 기본서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그냥 짬뽕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서에 조금 충실하게 내용이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제가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까먹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그 개념을 설명드리는데 주가 되는 거고, 그걸 애우고 이해하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드리면 뭐합니까? 다음 주 되면 다 까먹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컨셉을 까먹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다년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그냥. 자, 지중설로 개요. 지중선과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 예제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지중선로 개통구성, 유류방수,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류방수. 지중 케이블, 전력 케이블의 종류, 지저련 케이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CV 케이블, 그 다음에 새로운 케이블, 이런 정도가 나와 있다. 지저련, 고무, 새로운 케이블이 나와 있는데, 종류는 그 중에 지저련 케이블은 벨트지, HG, SLG, OF, POF 케이블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CV 케이블하고, OF 케이블하고, POF 케이블, 예제에 뭐 3-3회가 있는데, 그걸 묻는 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성 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CV 케이블하고, OF 케이블, POF 케이블을 설명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중성전설로 용량 증대 방안으로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던 이런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공성전설로 해서 성전 용량 증대 방안이 뭐가 있었죠? 예? 예. 복승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도체를 사용하고, 승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체를 사용하고. 여기서 이게 나왔다고 도체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속에 있는 부분이니까. 케이블에서 전압을 올려주면 케이블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케이블 바꾸기 힘들죠. 땅속에다 파묻었으니까. 근데 가공성전설로에는 철탑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케이블을 깔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케이블을 깔면 중간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지중은 이제 비싸고 공기도 길어지고 땅을 파고 이제 토목을 하고 건축을 하고 땅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구조물을 넣고 다시 또 포설을 하고 파묻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철탑만 하나 쓰고 땡기면 되니까 가격도 싸고 공기도 단축이 되겠죠. 하지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게 편하겠죠. 환경에 대한 영향은 더 많이 받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다가 지중선과 가공선에 대한 장단점에서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비교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시공 방식에서 직매식, 관로식, 전력구식. 직매식은 땅속에다 파묻는 거죠. 영화 보면 이제 보면 사람도 목까지 이렇게 파묻어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 빠져나오죠, 이게. 모래에서도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덮어놓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예? 관로식. 그 안에 ELP 관으로 넣는 겁니다. 직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니까. 예? 그래서 ELP 관 안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은 거기다 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제조해서 오면 케이블 끝에 이제 폴링아이 폴리그립이라고 쇳덩어리가 달려있습니다. 왜? 나중에 관로로 당기려면은 케이블 제조 시에 그 당길 수 있게끔 앞에 쇳덩어리가 안 달려있으면은 그걸 못 끄집어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쇳덩어리가 달아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게 돌 수도 있죠. 케이블이 달면서 또 똑바로 가나요? 원래 이렇게 감겨져 있다 보니까 약간씩 비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돌 수 있게끔 여기 도는 부분도 돼 있고요. 그래서 당기면서 케이블 안에 들어갈 때 열심히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이게. 예? 기스나지 말라고 그리스 발라주는 게 아니라 잘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전력구식은 그걸 이제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르래 같은 활차등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그 위에서 이제 포설을 해서 쭉쭉 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력구 안에 통신 케이블들도 들어가고요. 각종 전압에 대한 케이블들이 다 들어가죠. 저번 시간에 이제 사진들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장단점. 당연히 전력구가 좋겠죠. 돈이 비싸다는 얘기죠. 왜? 땅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도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블도 있다 보니까 관리, 유지, 보수하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 1회선에서 3회선, 얘는 뭐 3회선에서 9회선, 얘는 9회선 이상, 뭐 이렇게 다회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중에 증설이 예상되는 지점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땅을 다시 또 팔 수가 없으니까 ELP관을 이제 묻어놓긴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묻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 한 개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포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개 정도를 묻어놓습니다. 지중설명 방식 문제, 유전양극법. 유전양극법이 회생전환. 예? 회생을 시킨다는 얘기죠. 회생이라는 건 뭔가 돌린다는 얘기죠. 예? 외부전환, 배류, 직접 선택, 강제 배류법. 이렇게. 요런 키워드들은 여기 있던 요런 키워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나올 수 있어야지만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종식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비밀신고하니까 이게 무슨 그 도법의 종류가 아닌가, 이제, 저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 무협지를 많이 보셨던 분들, 비밀신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밀신고. 미관이 중요하다.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신뢰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보안상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장점, 미관을 해치지 않고, 뭐, 공급 신뢰도가 높고, 보안이 유지하고, 유도장애가 경감이 되고, 단점은 뭐냐? 송전 용량이 작고 고양시 복구가 어렵고 건설비가 고가고 건설기간이 길다.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훈련을 해서 써주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지, 답안지의 내용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서 말로 하고 간단한 키워드로 적어보시라고요. 제가 오면은 문제 적어드리는데 그 문제 적어드리는 것에서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볼펜도 나눠드리고 했는데 그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지났습니다. 딱 오늘이. 아직까지 볼펜심을 바꿔오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맨날 볼펜심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하긴 저도 이제 안 바꾸니까 뭐. 예?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이제 좀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쓰는 훈련을 안 해가지고 내가 아니까 이거 안 써도 써질 거라고 그러는데 시험장 가면 안 써줍니다. 자꾸 쓰는 훈련을 이번에는 저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중선, 가공선 비교한다. 이게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 걸 이제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계통 구성은 환망의 수연의 환상상, 망상식, 뭐, 그 다음에 수지상, 뭐, 연계, 연계 타이 방식, 뭐, 연계, 그 다음에 예비선 절제 방식,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키워드 안에 있는 걸 써놓은 겁니다. 공급 능력. 얘는 지중선은 다해선 이상이 곤란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건설비 고가다, 저가다. 건설기간 장기다, 단기다. 외부 영향 없다, 있다. 고장 형태, 외상. 영구고장이다, 이거죠. 왜? 직접 찍으면은 얘는 영구고장이니까. 바깥에는 순간적으로 수목에 접촉에 의한 순간고장이나 영구고장 등이 있다. 이런 거고. 고장 복구 어렵죠. 땅속에 있으니까. 고장 복구 쉽다는 얘기죠. 왜? 눈에 잘 보이니까. 유지보수 적다는 얘기죠. 땅속에다 파놨으니까 그걸 누가 포크레인을 찍지 않느냐. 포크레인을 찍지도 못하게끔 사실은 지중 케이블을 깔면은요. 지금 그 지중 케이블이 이제 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판덩어리를 까는 데도 있고요. 강판을 까는 데도 있습니다. 강판을 깔아놓은 포크레인을 찍어도 강판이 있기 때문에 그 케이블은 못 찍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호 테이프를 항상 다 위에다 깔아 놓습니다. 보통 이게 그 지중 케이블을 하는 게 몇 미터 미만에다 포설을 하죠? 예? 두 가지가 있죠. 0.6하고 1.2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0.6m, 그 다음에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은 1.2m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접지는 몇 미터 이상 하죠? 0.75죠. 왜냐면 이제 0.75m 이상 들어가야지 그 외부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외부 영향을 안 받는 건 토질의 영향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밑에 이상 들어가게 되면 힘이 받는다고 그랬죠? 땅속에다 사람 파묻어 놓으면 이제 못 일어나듯이 그 힘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유도장애 경감 발생. 왜? 주변에 이제 자개장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송전 용량 낮다, 높다, 안전도, 그 다음에 설비보안, 환경미화, 신규유지, 이미지. 요거 기본서에 다시 나오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요. 지중 전설로 전기 방식 뭐라고요? 키워드가 유루방수. 유니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식. 요거 이따가 다시 나오는데 보시면 건설비가 작다. 용지 확보가 용이하다. 유니식이니까 그냥 단계별로 나가는 거고. 루프식은 루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 루프로.
그러다 보니까 사고 대응이 이쪽이 끊어지면 이쪽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고장이 작다는 얘기고, 방사상식은 1대1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대1로. 가장 좋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다 일일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지중 쪽은 1대1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들어가도, 지중 송전선로니까. 배전이 아니니까. 배전 쪽은 또 틀려진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2장, 13장, 14장 가서 보면 그 배전 라인에서는 개통이 약간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송전이기 때문에 송전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방사상식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배전 쪽으로 가서는 이제 방사상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뭐 다단자식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개념이 되겠죠. 수지식, 설비비가 작다. 이거는 나뭇가지식이죠. 막 퍼트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케이블, 송전 용량 향상 방법. 아까 가공 송전술래의 송전 용량 향상 방법이 복승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드립니다. 제가 보통 1시간에 한 10번,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10번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10번 설명드리는 그때 끝나느냐? 또 들어가서 가끔씩 앞에 걸 갖다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연관돼서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그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승신이 아니라 신도체에서는 뭐라고요? 관극초가 나와야 된다. 관극초.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온도하고 관련돼 있다. 무조건. 온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저항이죠. 또. 예? 이런 것들. 저항에 의해서 송전 용량이 늘어나니까. 관극초인데 뭐 이렇게 순서 보시면 되고. 가공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중선은 이렇게 돼 있다. 한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이 뭐라고요? XLP, OF, PF. 이게 다 하나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10점짜리로. 이제 키워드는 생각을 했고, 이제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이건 기본서에서는 없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케이블 종류. 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지저런 케이블하고 고무 케이블. 그 다음에 새로운 케이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면. 지저런 케이블에 솔리드형하고 압력형인데, 솔리드형은 벨트지, HG, SLG고, 압력형은 이제 가스압, OF, POF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제.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안 나누는데, 다른 자료를 보고 또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좀 더 어려우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단계로 자기가 더 많이 알으면 더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그 단계별은 여러분들이 500점에서 900점 될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제가 자료를 3개를 드렸잖아요. 8번, 9번, 10번. 예? 그 3개를 다 첫 번째 것도 일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무조건 암기가 되고 나면 두 번째 거 보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이제 세 번째 거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보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뭐 EB 케이블이 뭔지 BN 케이블이 뭔지 모르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 우리는 XLP, OF, POF를 많이 쓰니까. 지중선로의 방식이 나왔죠? 뭐라고요? 유예배. 예? 유배를 갖다, 외국으로 유배를 갖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유예배, 그러면 유전양극법, 외부전원법, 배류방식법, 금속 외피 관관에다가 이걸 썼다. 근데 거기는 양극에다 직류전원을 연결했다. 이따 그림을 보시면 유전양극하고 외부전원 방식은 그림이 똑같습니다. 전원 하나 추가됐을 뿐입니다. 배류방식은 거기다 이제 다이오드를 이용해가지고 배류를 시켰다. 그럼 직접 선택 강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 배류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 기기만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그 배류를 하게끔 이제 했다는 얘기고, 선택은 그 중에 딱 필요한 부분만 썼다는 얘기고, 직접은 바로 연결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OF 케이블 특징. 뭐냐? 절연유가 들어가니까. 공급이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몰드 변압기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진공 중에서 주입을 하거든요. 함침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 공급이 생겼다는 건 유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콘덴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콘덴서가 있다. 그럼 C는 어떻게 되죠? C는 이 면적 D에 비례하고 간격 S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유전율에 대해서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는데 건전지가 크면 클수록 용량이 커지겠죠. 간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뭔가 틀려지겠죠. 면적이 크다는 거는 용량이 크다는 얘기고, 간격이 가깝다는 건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재질이 들어있냐.
1.5V 망간 건전지를 쓰는지, 아니면 리튬이온을 쓰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화학 건전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얘 특성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유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연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절연유 부분에 대한 게 요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여기서는 그 절연체 간격들이 생기는데 전압이 걸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공국이 들어가야 되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데 공국이 들어갔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연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걸리고 여기서 또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죠. 공국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블을 제조할 때도 보시면은 케이블 제조할 때 똑바로 올라갑니다. 옆에서 안 내립니다. 똑바로 올라가면서 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케이블 공장이나 엘리베이터 공장 가면 굴뚝 높은 게 하나씩 있습니다. 다. 케이블 제조해서 위로 올렸다가 다시 냉각하면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제 감아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케이블 공장 가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못 보니까 그런 과정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기 안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대신 이제 밖에서 본 거는 뭔가 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밖에서 이렇게 심선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 광케이블 같은 데 만드는 거 하면 앞에 여러분들 물레에서 실 짜듯이 앞에서 이렇게 실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거기서 들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감아가면서 이렇게 겉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온도 변화에 의한 팽창 수축을 흡수할 수가 있다. 변압기에, 오일 변압기에 쓰게 되면 위에 컨서베이트에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숨구멍이 있고, 숨구멍 안에다 이제 실리카게를 넘어서 공기하고 접속이 안 되게끔 공기막이라든가 아니면 질소로 봉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외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가만히 놔둬도 건드리는데 기름을 넣었으니까 더 냉각이 될 거 아닙니까? 냉각이 되니까 더 많은 용량을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 지중 케이블이라고 했습니다. 한전에 가서 보시면은 변전소하고 변전소 간에 지중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속 안에. 예? 근데 이제 얘가 똑바로 갔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이렇게 가야죠. 왜? 지하철도 있고, 터널도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어떤 힘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스토퍼 장치에 의해서 잡아준다든가 활락 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주는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여기서 가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뭔가 잡아줘야 되니까, 그걸 스프링에서 위에서 잡아준다든가,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쭉 가겠죠. 쭉 갈 때는 또 진동이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스네이커 배설을 해가지고 충격을 저감을 할 수 있게끔 잡아주고, 난 다음에 가는데, 문제는 이게 OF 케이블이다. 그럼 중간중간에 이제 내려가면서 어떤 케이블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기름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열에 의해서 신축되고 늘어났다 줄어들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레셔 탱크라고 이제 P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PT 하면 볼테이지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포텐셜 트랜스포머를 생각하는데 이 지중 쪽에서는 PT는 프레셔 탱크입니다. 그래서 압력 용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변압기의 컨서베이터 같은 게 변전소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벨로우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벨로우즈 탱크가 제가 가본 데들 저 에어컨 저거보다 약간 또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런 게 이제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구로 내려갈 때는 자연압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왜냐면 대기 압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높이마다 설치하는 건 못 봤고 그냥 제가 들어갔던 전력구 내에서는 그냥 전력구에 쭉 있고 그다음 전력구에 나와서 변전소에 연결되는 지하에 프레셔 탱크가 있는 것만 봤었습니다. 그 안에. 그 프레셔 탱크 안에도 이제 벨로우즈를 해가지고 벨로우즈라는 건 뭐냐면 주름관입니다. 주름관. 주름관에서 이런 부분을 냉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앞에 보면 라디에이터 있고 냉각 수통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POF 케이블 측정 중량이 가볍다. 제조 과정이 용이하다. 파이프 안에다 넣은 거죠. 파이프 안에다 넣어놓고 케이블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접속할 때 힘든다는 얘기예요. 기름으로 된 거는 이제 중간에 접속할 때 기름이 셀 거 아닙니까? 그걸 막아놓고 이제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준 유지 접속이니 유지 접속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접속 방법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OFB에서 접속이 용이하다. 왜? OF 케이블은 그 안에 다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있고 바깥에 그냥 기름만 넣어놓은 겁니다. 파이프 안에. 나중에 보시면. 근데 그 OF 케이블은 케이블 안에 기름 통로가 다 있습니다. 기름 통로가 있다면 끊어버리면 그 기름 통로들이 다 나올 거니까.
나중에 연결해놓고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연결해놓고 기름을 넣기가 힘들겠다. 중간중간에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속하는 기법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가압장치가 커지겠죠. 왜냐면 그 전체적인 면적으로 때려줘야 되니까. OF 케이블은 그 안에 조금씩 이게 중간에 끊겨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기압으로도 가능하지만 CV 케이블 뭐라고 원어가?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트 비느시스 케이블. 이게 뭐냐? 가교 폴리에틸렌. 이게 가교입니다. 가교.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외워주셨다가 이걸 영어로 쓰시는 훈련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외워집니다. 이게 10점짜리로 이거에 대해서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CV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CV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FR이 뭔지, 파이어 리던던트 해가지고, FR, CNCO 다시, W가 뭐냐? 수밀령. W 영어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워터프루프입니다, 그냥. 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요. 정경 절약은 콧물. 이렇게. 예?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딱 보시면 이제 좀 외워지겠죠? 정경 절약은 콧물. 이렇게. 키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자꾸. 빈도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CNCV 뭐냐? 콘센트릭 뉴트럴. 뉴트럴 부분이 바깥에 이렇게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CV 케이블은 바깥에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은 중성선이 얇은 알루미늄 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압 시에 전류를 흘려주지 못하고 CNCV 케이블 같은 바깥에 도선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스퀘어 같은 경우는 도선 여기 도치의 면적이 100스퀘어입니다. 여기 부분은 몇 스퀘어 정도 될까요? 몇 스퀘어? 예? 여기가 100인데 이게 60이라고요? 250. 예? 250이라고요? 34스퀘어입니다. 3분의 1 정도. 항상 보시면 3분의 1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스퀘어 할 때는 얼마, 저도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100스퀘어는 항상 외우면 돼요. 100을 3으로 나누면 33.3이죠. 반올림해서 34 딱 외워주시면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딱. 38스퀘어 얼마죠? 14죠. 60스퀘어 얼마죠? 20이죠. 그래서 60스퀘어 이상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22스퀘어가 이상이 돼야지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지락전류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전용 케이블은 무조건 60스퀘어 이상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38스퀘어를 써도 되는 예의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냐? 이니꾸는 안 되고요. 변전소 내부에서 변압기 1차측까지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38스퀘어를 쓸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다 60스퀘어 쓰죠. 그 구간 20m밖에 안 되는데 보통 그걸 굳이 38스퀘어를 쓸 필요는 없죠. 자, 관로 기중 케이블. 기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관로 안에 공기로 절연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떠있던 양이죠. 그 사이가. 예?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떠있으니까 가공성전선과 같은 성전 용량을 가지는 겁니다. 케이블인데 공기, 기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기 중에 떠있으니까 가공성전선하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유전열이 나오는 거죠. 유전열. 뭐라고요? 아까 어떤 그 유전체 부분이 1이다. 근데 그 기중 안에 뭘 집어넣냐? 바로 SF6 가스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 안에. 그럼 SF6 가스가 보통 공기의 절연보다 10배 이상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중 케이블과 같은 그런 역할을 더 하는 거죠. 그런데 정정 용량은 10분의 1이 됩니다. 왜? 유전체 성분이 없으니까. 유전체가 틀리니까. 절연체가 틀리니까 그 절연체에서 C성분이 생기고 그 C성분에 의해서 충전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케이블은 뭐가요? 절연체가 있으니까 C성분이 있고 C성분에 의해서 충전전류가 생기고 충전전류에 의해서 순환전류가 생기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충전전류에서 생기는 게 뭐죠? 페란트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C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건데 얘는 그런 C성분이 없으면서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충전전류도 작아지고. 물론 이 유전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급한의 면적으로 이제 또 조금 더 보셔야 되고요. 유전체선이 작다. 온도 상승에 제약이 없다. 왜? 냉각이 되니까 SF6 가스에서. 단점, 단위 길이가 짧다. 왜? 관관 안에다가 이렇게 절연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스를 놔줘야 되고 굴곡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케이블은 마음대로 가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진다든가 그러면 그때마다 용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보통 쓰이는 데들 IPB라고 해가지고 발전기에서 나오는 쪽에. 발전기에서 나오는 쪽은 용량이 크거든요. 대용량이다 보니까 IPB라고 해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제, 고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인출선, 대용량 송전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IPB라고 돼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극저온 케이블. 극저온. 그냥 저온도 아니고 극저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극하다. 예? 이 극자가 무슨 극자인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네. 전선은 동과 고순도의 알루미늄이다. 예? 극저온 20에서 80도 K. 저항이 두 자리가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죠. 액체 수소나 질소를 냉각을 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소 같은 건 냉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액화 질소죠. 그 500에서 이게 왜 적어놨는지 용량인데 700kV에서 이 정도를 보내줄 수가 있고 300kV에서 이거 지금 좀 틀린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은데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교재들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제가 그 대전에 있는 어디 가서 그 초전도 그 부분 현장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드라이 아시스를 밑에다 놓더라고요. 온도를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쇳덩어리에다 위에 올려놓으니까 쇳덩어리가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뜬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초전도 케이블 이용해서 뭐 저항 같은 거 흘리는 걸 보니까 그만큼 손실이 없다라는 걸 거기서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신기를 했죠. 이거 마찬가지로 절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인데 거기까지 냉각시키는 데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뭐 190도, 마이너스 190도까지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방식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용량들이 조금씩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쓰기 위해서 액체 헬륨이라든가 질소 냉각을 하는 거죠. 액체 수소보다 헬륨을 더 쓰는 거죠. 헬륨은 더 비싸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4에서 5도 K까지 나고 니옵 티탄 전기장을 0으로 급정시키는 이런 재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네. 이게 킬로와트인 것 같은데 500kV에서는 700만 킬로와트고 300kV에서는 500만 킬로와트를 보내줄 수가 있고 500kV에서 1000만 킬로와트를 더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온도 차이가 틀려지니까. 맞습니다. 네. 자, 지중 케이블. 상시 허용 전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허용 온도에서 허용 전류가 생각이 되고, 그 허용 전류의 영향 요소는 어떻게 해요? 매설 깊이. 아까 뭐 60m, 120m, 75m 나왔죠? 온도, 습도. 나중에 온도, 습도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유전체를 체킹할 때, 유전정접 시험할 때 온도, 습도 체크를 합니다. 저는 지금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고려하는 요소의 팩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온도 기준도 좋아지고, 습도 기준도 틀려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접지에 나중에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온도, 습도에 대한 영향, 포설 방법, 케이블 배치, 전류 용량 증대 방안이 뭐라고요? 굵은 도체, 강지 냉각, 저손실, 열방산, 신종 케이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열화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전기 열화생, 예? 절연 열화의 전압에 대한 열화죠. 예? 전기에 대한 열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전기 트리, 수트리, 화학 트리, 보타이 트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수트리는 계면이니까 뭐죠? 수트리는 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표면에서 물이 들어가겠죠. 예? 그럼 화학 트리 같은 건 화학적이니까 또 표면이겠죠. 근데 보타이 트리는 절연체 중간에 아까처럼 제가 중간에 보타이라는 건 이제 예?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제 중간에 공국이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나뭇가지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식이죠. 그게 이제 보타이 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설명하기 좋게. 사선 상태, 활선 상태 나왔죠. 근데 뭐라고요? 절고탄부. 절연장을 내가 아까 설명드렸죠. 고전압을 인가해가지고 한다든가 탄델타, 유전정접을 생각한다든가 부분방전, 전압을 인가해서 부분방전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선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전압을 얘기했죠? 직류 성분에 관련된 걸 넣고, 그 다음에 저주파를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넣었었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직류 중첩법, 직류 성분을 이용해서 스트를 측정을 한다든가, 활선 탄델타를 쓴다든가. 근데 활선 탄델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제가 활선 탄델타는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선에서는 탄델타 시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예?
변압기하고 케이블하고 차단기하고 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절연열화 측정 기준서가 1996년도하고 2001년도께 한 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권을 다 읽어봤는데 2001년도께 약간 더 업데이트는 돼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책은 한 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요약해 놓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만 보고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설명만 해드리면 됩니다. 저는 다 해봤으니까. 열화대체, 건식분법. 이건 뭐냐? 건맥컴 천단만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대책이 뭐냐? 여기 뭐죠? 열화를 진단해서 원인과 형태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되고 대책이 어떻게 나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열적 이런 부분에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형태들은 어떻게 되냐? 형태가 바로 전압열의 형태죠. 그러니까 전기트리, 수트리, 화학트리, 뭐 보타이 트리 같은 게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부분인 거. 그 다음에 진단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물어보는 게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 열화 진단 방법, 사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 그러면 이걸 해놓고 뭘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했던 메가를 그려놓고, 단선들을 그려놓고 간단하게 쓰고 수식 하나, 뭐 R은 I분의 V 해가지고 측정 기준은 뭐 몇 볼트에서는 몇 메가옴 이상이면은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하나 정리해주면 그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답안지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열화대책은 뭐라고요? 키워드가? 건매컴 첨단반 6글자 적어보십시오. 건매컴 첨단반. 건식공법. 매, 표면을 매끄럽게. 컴파운드 충진. 건매컴 건매컴 첨가제. 첨단. 이게 뭐였지? 케이블 단말 처리를 잘 해라. 반도체 유약을 발라가지고 저기를 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전층, 반도체, 유약, 뭐 이렇게. 반도전층을 균일하게 제작을 해라.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개 부분에 대한 게 볼테이지 스테빌라이저고요.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이제 기본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기본서 내용에서는 이런 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설명드리고 나서 연구반에 관련된 교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최소 3번은 제가 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이 아니죠. 이거 지금 한 5번도 넘을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10번 이상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오는 부분 중요한 겁니다. 계속 반복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